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생각이 없었던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이성을 초월하는 사랑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진정성과 열정이 저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합니다. 몇몇 분들이라도 우리 관계의 깊이를 이해하고 우리 사랑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대 여성으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거스르는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깊고 복잡한 이야기로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글로 옮기려 합니다. 저는 제 남동생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제 감정을 더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의분 남동생도 입양된 동생도 아닙니다. 남매로서 우리는 피로 맺어졌고 어릴 적부터 20년 이상을 함께하며 공유된 경험에 유대감으로 얽혀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놀랍게도 저는 남동생에 대해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깊었습니다. 완전히 특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보통의 다정한 남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었을 겁니다. 제가 그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던 순간들이 있어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의 반짝이는 장면들이 펼쳐지는 동안 서로에게 기댄 채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확한 순간을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저는 모든 것이 그의 중학생 시절에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복잡하게 얽힌 학창시절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 시절 우리 어머니는 병마와 싸우셨고 대부분의 나날을 병원의 벽에 둘러싸여 보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을 지배했던 엄마의 병원비라는 압도적인 무게에 그 생각은 가려졌습니다. 방과 후 저는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라는 과제와 마주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은 감당할 만했지만 정서적 부담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연애의 설렘을 느끼고 가장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최신 패션 트렌드를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자는 초대로 연락해 올 때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고 대신 집의 안락함으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동생의 교복을 세탁하는 동시에 저녁 식사 준비를 지휘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과 마주했습니다. 예민한 15살 소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동생이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축구하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왔고 이는 매일 밤 그의 교복을 세탁하는 의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의 교복이 더 자주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 기이한 현상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럽히면 누나가 빨래하기 힘들잖아. 제 안에서 감정의 파도가 솟구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축구에 대한 깊은 열정을 키워왔고 매일이 그 경기의 설렘으로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멈춘 것이었습니다. 단지 제 빨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이미 깊이 감동적이었지만 그는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2학년 아래였기에 그는 변함없이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이미 공간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쳤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 누나는 친구들이랑 시간 좀 보내. 그 시절에는 의지할 휴대폰도 없어서 친구들은 저를 불러내기 위해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실망감이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제 침묵 속에서도 제 감정의 본질은 얼굴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그것을 꿰뚫어 보았고 바로 그래서 그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혼자 떠날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요리와 빨래를 책임졌고 그는 청소, 쓰레기 버리기, 그리고 힘쓰는 일 같은 것들을 감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밥 짓기, 맛있는 국 끓이기, 그리고 간단한 반찬 만들기와 같은 섬세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제게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놀라운 재능을 드러냈고 결국 제 실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대부분의 요리 책임을 맡았고 저는 빨래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쇠약해지고 병원 방문이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제 곁에서 변함없이 지지해준 동생 덕분에 방향을 잃지 않고 그 혼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동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안으로 삼키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맡아 어머니의 역할을 끌어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변함없는 힘으로 저를 돌보는 확고한 보호자로 서 있는 동안 조용한 고독 속에서 슬퍼하며 어머니의 부재를 가장 깊이 느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저 여성의 본질일 뿐일까요? 변덕스럽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동생이 제 곁에 있자 저는 거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늦은 밤에 자율학습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지친 채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잠시의 틈도 없이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밤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저녁 수업이 없던 1학년생인 그는 눈앞에 놓인 일들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더 큰 의도를 가지고 그를 돌보는데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그에 대한 제 의존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불만을 표현하고 그에게 제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라고 재촉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년들이 게임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에서 기쁨을 느끼는 나이였습니다. 그 활기찬 시대에 PC방은 번성했고 그곳의 분위기는 게임에 대한 활기찬 대화로 살아있었으며 심지어 그곳을 자주 찾던 여고생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소년들에게 불러일으킨 흥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 깊은 슬픔의 파도가 저를 덮치고 그에 대한 깊은 마음의 아픔이 함께합니다. 게다가 제 수능 성적은 결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점수는 제가 꿈꾸던 대학들의 입학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제가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기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저는 재수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차마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을 고려해보라고 재촉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아버지를 통해 남동생이 아버님께 자신을 대학에 보내는 대신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믿기지 않는 일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누가 그런 성품의 동생을 가졌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공정한 분이셨고 한 아이의 필요를 다른 아이보다 우선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을 내리시면서 겪으셨을 깊은 내적 갈등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수술비와 관련된 상당한 병원비 제무게에 짓눌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1년을 더 하기로 선택했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결국 제 남동생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나란히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고3이 되면서 이 꿈이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제 동생은 반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는 학생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는 서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향 때문에 그는 전문대학에조차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리에 비범한 재능을 가졌고 그 열정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를 위해 자신의 포부를 희생했다는 인식의 뿌리를 둔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제 남동생에 대한 제 감정이 그저 복잡한 죄책감, 마치 그가 한 남자라도 되는 것처럼 애정으로 보답하려는 심리적 충동일 뿐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적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교육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직장 생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저에 대한 그의 친절함은 꽃을 피웠고 그의 감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외식은 드문 사치였고 그 때문에 저는 종종 학생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 우리는 중산층의 품에 안겨 소박한 안락함 속에서 즐거운 삶을 누렸고 그 상황은 제 성장을 다소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종 식당 음식이 맛없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은 그대로인데 식사 한 끼를 두고 투정을 부렸던 것이 부끄러워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꾸짖는 대신 제 동생은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막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제게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소리를 들었고 그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재촉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받아들자 죄책감과 기쁨 그리고 깊은 감정의 폭풍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 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혼란 속에서 저는 그에게 고등학교 여정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차가운 무관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충분히 일찍 일어나는 데 성공한 아침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명은 완전히 터무니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벽에 일은 빛과 싸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매일 아침은 우리를 꿈에서 깨우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장난기에서 저를 능가했습니다.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단지 그의 요리 재능에 대한 제 감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그를 1시간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해 점심을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점심을 음미하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를 따뜻하게 껴안고 처음으로 그의 뺨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배려와 애정을 보여주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사랑이 남녀 사이에 흔히 공유되는 낭만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부모의 헌신과 닮았다고 인식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저는 제 남동생이 저에 대해 품고 있던 남매의 유대를 초월하고 여성성의 복잡함을 포용하는 그 깊은 감정의 본질을 진정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으러 그의 방에 들어갔지만 제 시도는 허사로 끝났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서랍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언덕 위에 우아하게 서 있는 풍차 사진으로 장식된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표지는 저를 끌어당겼고 그 매력은 제가 주저없이 그것을 들어올리게 했으며 그의 필체로 장식된 페이지들, 즉 그의 일기를 드러냈습니다. 제 이성적인 판단과는 반대로 저는 호기심의 유혹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지 궁금해하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완전히 경악하게 했습니다. 일기의 첫 부분은 학교와 동료들에 대한 간결한 성찰을 담고 있었고 통일된 이야기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생각들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것은 깊은 탐구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일기의 페이지라는 직물 속에 복잡하게 짜여 들어갔습니다. 상당 부분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가 웃을 때 너무 좋아라거나 오늘 누나가 부드럽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서 행복했어와 같은 단순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들은 누나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누나의 포옹은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 그리고 결국에는 누나가 내 여자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된 걸까로 진화했습니다. 그의 글은 더 내밀해졌고 친누나를 한 여자로서 사랑하는 깊은 슬픔과 혼란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그녀에게 내 감정을 전하고 싶지만 내 솔직함을 그녀가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 만약 그녀가 나를 경멸하게 된다면 내 존재를 이어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질까봐 두려워. 그것이 마지막 진술을 의미했습니다. 페이지를 파고들면서 저는 그의 진심에 강렬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안에서 솟구쳐 오른 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서인지 노골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저를 가까이 품에 안고 싶다는 갈망과 같은 미묘한 성적 함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아무리 사랑이라고 묘사해도 제 남동생이 저를 그런 식으로 보아왔다는 냉엄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를 깊이 아꼈고 그의 변함없는 친절함은 종종 장난스러운 생각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가 제 남동생이라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그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의 적나라한 진실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그의 감정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외모와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가 곧 특별한 누군가의 애정을 얻게 될 것은 필연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제 순진한 관점의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세부 사항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를 피하고 침묵을 지키려는 노력을 그가 알아차리자 그는 신체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부당한 질투심을 보이며 더 소유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반응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그를 껴안는 주도권을 잡지 않았다면 그는 포옹을 위해 가까이 다가와 제 저녁 계획을 캐묻고 왜 제가 밤늦게까지 머무는지 그리고 제가 신사와 함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이 사가는 펼쳐졌고 저를 완전히 감정적으로 지치게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관심이 없던 같은 과 선배가 저에게 그의 감정을 고백했을 때 저는 예기치 않게 그와 데이트를 시작하기로 동의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제 남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남자친구 있어. 나 좀 방해하지 말아줘. 나 만지지 마. 불편해. 불행하게도 그는 오직 저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마주하고 제 현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제 자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대신 그에게 고통을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제 남동생과 저는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시선의 교환조차 삼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공허함은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해왔고 갑자기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낯선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큰 열정으로 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저는 제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이 남자가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저는 제 자신의 성찰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선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와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게든 제 안에 거대한 공허함을 메우고 부서진 무언가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의 고요한 품속에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그의 곁에 앉았고 뺨을 타고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제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 안에서 고동치는 꺾이지 않는 고통,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동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무수한 가능성들, 부인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제가 바랐던 것은 오직 그의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그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에는 아직 흘리지 않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제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요.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은 다른 어떤 밤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집의 안락함을 떠나 외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저를 품어주지 않았고 제 휴대폰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제 흔적을 쫓아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감정이 격렬하게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았고 아이의 깊은 슬픔을 반영하듯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슬퍼했습니다. 제 동생은 제게 수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답으로 거의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제 동생이 제 마음속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가 그를 마음속 깊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 우리를 감싸자 우리는 손가락을 얹고 서로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의 일기를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거리를 만들었는지, 제 진정한 감정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가운 외면을 유지했는지 저는 제 마음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역시 그의 마음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불붙었던 순간 그의 안에서 솟구쳤던 감정들 그리고 그의 헌신 뒤에 숨은 깊은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여파 속에서도 진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숨기고 있는 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관계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결정적인 이해에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마음가짐으로 저는 그와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잃는다는 생각은 우리 관계의 힘이 어떻든 간에 저를 두려움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감정이 하찮은 것처럼 끊어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해외 파견 명령을 받으셨을 때 집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조용한 품속에서 우리는 깊고 부드러운 애정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가까움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유대는 매 순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 후, 제 동생은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애정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매일 새벽이 밝아올 때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함. 하지만 매일 두려움과 걱정의 기류가 드러나 우리의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저는 종종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날은 올 것이고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끝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교한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주시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연애를 향한 비난, 모욕, 그리고 경멸을
저는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바다 건너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신 아버지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